이것이 내 인생이다. 이 일이 내가 하려는 바로 그 일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 운명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바로 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계를 막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공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 안에 잠든 무언가를 깨워라. 이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30년 넘게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자기계발서 가운데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책이죠. 토니 로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당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불씨처럼 남아있는 믿음. 나는 이대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 특별한 재능이 있고 심지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누군가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살았다. 하지만 살다 보면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실패는 반복되고 거절은 익숙해졌으며 어느새 생존이 최우선이 되어버렸다. 하루하루 살아내는데 급급하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꿈은 잠시 접어둔 채 현실이라는 이름의 틀 안에 자신을 가두기 시작한다. 그렇게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시체가 된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깊은 무의식 가장 아래 여전히 그 목소리는 살아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목소리는 당신 귀 속에 속삭인다. 그 꿈 다시 시작해야 해. 그 소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한다. 헬리콥터를 타고 오렌지 카운티로 향하던 길, 창밖으로 낯익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바라봤다. 그 건물은 내가 12년 전 수의로 일하던 바로 그 건물이었다. 그때 나는 매일같이 삐걱대는 1960년식 폭스바겐을 몰고 출근했다. 그 차가 멈추지 않고 하루만이라도 더 버텨주길 바라던 그 시절의 나는 생존 외엔 정말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다. 미래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다. 희망이라는 말은 낯설었고 가장 절박했던 감정은 어떻게든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두려움과 간절함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건물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그것도 헬기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삶의 차원에서 말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을 관통하는 무섭고도 뜨거운 진리가 아주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죽을 만큼 간절해야 한다. 그리고 미친 듯이 집중해야 한다. 절망을 핑계 삼아 멈추는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간절하게 미친 듯이 살아내는 사람에겐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걸 그날 나는 하늘 위에서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모든 기적은 바닥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했다면 그 시작은 대개 가장 어두운 시기, 세상이 철저히 등을 돌린 그 지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도 그랬다. 나는 그 누구보다 낮고 어두운 자리에서 시작했다. 11평 남짓한 허름한 방, 그곳에서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 혼자 울고 있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세상에 대한 절망,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혐오와 연민,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도대체 왜, 무엇이 나를 이렇게까지 외롭게 만든 거지?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뼛속 깊이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저히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바꿀 단 하나의 선택을 했다. 견디고 버티는 인생이 아닌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자. 내 삶의 핸들을 남이 아닌 내가 다시 잡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변화의 비결은 아주 단순했다. 바로 힘의 집중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손을 대다 에너지를 흩뜨리고 만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만다. 하지만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오늘 내 삶을 조금이라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이렇게 매일매일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이 내 인생을 이끌기 시작했다.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 질문이 날마다 정리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나의 관심은 오로지 3가지에만 집중됐다. 성장, 배우기, 나누기. 그리고 그걸 실현할 방법을 찾는데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막 쏟아부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늘 같은 말을 반복한다. 당신 안에는 거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거인은 바로 누구에게도 없는 당신만의 천재성을 말한다. 그것은 음악일 수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을 어루만지는 말의 힘일 수도 있으며 혹은 사업을 통해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능력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거인은 영원히 잠든 채로 끝날 것이다. 그 거인만 깨울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당신 안에 이미 다 있다. 당신이 직장인이든 교사든 사업가든 혹은 평범한 엄마 아빠든 상관없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당신답게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바꾸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일시적인 변화는 결국 좌절로 끝난다. 잠깐의 반짝임으로는 삶의 근본을 뒤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때 느끼는 건 오직 하나, 실망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꿈꾸면서도 실제로는 시작조차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변화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무의식적인 신념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속될 수 있다.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내가 살아오며 체득한 지속 가능한 변화의 원칙들이 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기본 원칙부터 나누고 싶다. 이 원칙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기업의 혁신, 국가의 성장, 심지어 인류 공동체의 질적 향상까지 모든 변화의 근간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1단계, 당신의 기준을 높여라. 지속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그런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는 삶의 기준을 재설정했던 그 순간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때 내가 인생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과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모두 종이에 적었다. 기준을 높인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과의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더 높은 기대를 걸게 되고 그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진다. 역사를 봐도 그렇다. 인류의 진보는 언제나 기준을 높인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이브럼 링컨, 헬렌 켈러, 간디, 마틴 루터킹 주니어,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까지 이들은 모두 자신에게 더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한계를 결국 뛰어넘었다. 그들이 가졌던 힘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 용기였다. 스스로에게 요구하기만 하면 그 힘은 누구나 끌어낼 수 있다. 2단계,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기준을 높였다면 다음 단계는 더욱 단호해져야 한다. 당신이 그 기준을 실제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 단 1%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만든 벽에 갇힌다. 그 벽은 사실 높지도 단단하지도 않지만 당신의 마음이 그 벽을 철옹성처럼 만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자신을 속이게 된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런 말들은 전부 자기 의심이 당신에게 씌운 가면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능력 부족이 아니다. 확신 부족이다.
확신이란 단순히 희망하거나 바라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확신은 바로 명령이다. 당신의 뇌에, 당신의 몸에, 당신의 감정에 내리는 절대적인 명령 말이다. 그래서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믿어야 한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이 믿음조차 없다면 당신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이 믿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구조화된 시스템이다. 자기 확신은 훈련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반복적으로 강화해 나가면 된다. 그렇다. 자기 확신은 당신의 뇌 안에 있는 스위치다. 그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에너지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결국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증명해 보일게. 3단계 전략을 바꿔라. 자, 이제 당신은 첫 걸음을 내디뎠다. 기준을 올렸고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다. 그것은 바로 전략이다. 스스로 세운 새로운 기준을 현실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믿어도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략 없는 결심은 방향 없는 분노와 똑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략 없이 그냥 막 움직인다. 무작정 시도하거나 운에 맡기며 자신의 의지 하나만으로 돌파하려 한다. 하지만 이건 어두운 길에서 눈을 감고 갈 곳을 찾는 것과 같다. 누군가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그걸 그대로 흡수하면 된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완벽히 모델링하는 것이다. 존 맥스웰은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지만 탁월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서 배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롤모델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검증된 전략 그 자체다. 그들의 핵심 신념, 행동 패턴, 의사결정 구조를 당신의 삶에 맞게 조정하고 적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몇 년이 걸려 얻게 될 결과도 몇 달 안에 이룰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만든 전략을 뛰어넘어 당신만의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그렇다. 변화는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결과는 전략에서 완성된다.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은 이제 정확한 방향을 가진 칼날처럼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사람들은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착각한다. 계획만 하다가 끝난다. 생각만 하다 멈춘다. 하지만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 매 순간이 무대고 지금 이 순간이 본 공연이다. 당신의 지난 10년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동안 당신이 내린 크고 작은 결정들이 지금의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다. 직장을 그만두기로 한 순간, 이혼과 이별 같은 선택, 가지고 있던 돈을 투자하기로 했던 결심, 혹은 한 권의 책을 구입한 것, 세미나에 참석했던 날, 담배를 끊기로 한 다짐, 운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했던 선택까지 그 모든 결단이 오늘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과거에 간절히 바라던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아쉬움 속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가? 지금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건 결국 당신이 내려온 수많은 결단들이 모여 만든 결과물이다. 포기했는가? 견뎌냈는가? 극복했는가? 아니면 도망쳤는가? 하지만 괜찮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일 수 있다. 결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당신의 자존감, 재정 상태, 건강, 인간관계, 심지어 영혼의 크기까지 결정짓는다. 왜냐하면 결과는 행동에서 나오고 행동은 결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과 반드시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사이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다.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 하지만 그건 결심이 아니다. 그저 희망이다. 바람일 뿐이다. 결단은 말이 아니다. 행동이다. 그러니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다음 10년이 당신 인생의 황금기가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 명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결단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당신 안에 거인을 깨우는 건 대단한 계획도 완벽한 타이밍도 아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결단뿐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묻곤 한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왜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도 당신에게 꼭 오늘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 심지어 당신이 나 아니면 안 돼라고 믿었던 그 일조차도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그건 당신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당신이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삶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 춤이나 노래를 배우거나 헬리콥터 조종을 익히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거나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럼 바꿔라. 관계가 답답한가? 그 역시 당신의 결단으로 끝낼 수 있다. 중요한 건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가 이것이다. 기억하라. 결단은 현실을 바꾸는 방아쇠이자 삶의 패턴을 깨는 유일한 힘이다. 정말 유일한 힘이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 일이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걸 막을 수 없다. 이 말이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도 뭔가 바꾸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 말엔 책임이 없다. 술을 끊고 싶다. 이건 결단이 아니다. 이제 술은 내 인생에 없다. 이게 바로 결단이다. 결단이라는 단어는 어원상 잘라내다, 차단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진짜 결단은 다른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진정한 결단은 놀라운 해방감을 선물한다. 목표가 선명해지는 순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막 솟아오른다. 만약 무언가를 결단하는 게 어렵고 오래된 근육처럼 굳어버렸다면 지금부터 매일 훈련하면 된다. 작은 선택부터 반복하면서 당신의 의지력 근육을 다시 깨우면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결단하겠는가? 토머스 에디슨은 말했다. 비록 폐기되는 잘못된 시도라도 또 다른 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낙담하지 않는다. 누구나 이 결단의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애물이 있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틀린 결정을 내리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수많은 사람을 출발선 앞에 멈춰 세우고 주저앉게 만든다. 하지만 실패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나 역시 실패를 많이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이렇게 결심해왔다. 그 어떤 결정을 내가 내리든 그 결과로부터 반드시 무언가를 배우겠다. 그것이 내가 가진 전략이자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실패는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다. 실패는 언제나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번에는 뭐가 달라져야 할까? 그렇다. 영원한 실패는 없다. 단지 잠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뿐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결과에서 무언가를 배우면 된다. 다음 결단은 그만큼 더 강해질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삶이라는 강을 건너다 보면 누구나 바위에 부딪힌다. 그건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그 바위에 부딪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바꿔 계속 나아갈 것인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나 역시 수없이 무너졌다.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안에도 끝이라 여겼던 밤들이 있었다. 모든 게 절망스럽고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속에서 보낸 시간들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태도는 바로 이것이었다. 이 순간도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다. 지금 이 고통은 끝이 아니다. 훈련이다. 그렇다.
나는 모든 실패의 과정을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였다. 넘어졌을 때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웠다. 실패할 때마다 나를 다듬었다. 도전할 때마다 나의 용기를 키웠고 배울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도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내가 경험했던 이 여정이 당신의 여정과 같을 필요는 없다. 아니, 같을 수도 없다. 그리고 나의 방식이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삶에서 중요한 건 성공의 방법이 아니라 성공의 원리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공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 공식을 따르기 위해 타고난 천재일 필요도 없다. 대단한 자본이나 배경도 필요 없다. 필요한 건 딱 하나. 지금 여기서부터 바꾸겠다는 결단뿐이다.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이 당신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며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실패한 존재라서가 아니다. 다만 아직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전략을 몰랐을 뿐이다.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가능성을 지녔다. 다만 그것을 작동시키는 시스템이 없었을 뿐이다. 좋은 소식은 그 모든 변화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는 과거의 프로그램이 당신의 미래를 조종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이제는 당신이 직접 코드의 주인이 되어야 할 시간이다. 당신의 신념,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기준, 당신이 사용하는 감정의 언어,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 당신이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미루는 것은 조용한 포기의 다른 말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이대로 살기엔 가슴 속에서 뭔가가 계속 꿈틀거린다는 것을. 지금이 그걸 꺼내서 당신 두 손에 쥘 시간이다. 인생은 출발선이 없다. 바로 뛰어야 한다. 그것이 내일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필요한 건 결단이다. 지금 필요한 건 움직임이다. 잊지 마라. 최고의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뛰고 있는 자에게 온다. 이제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변화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문제가 한순간에 생겨났다면 해결책도 한순간에 생겨날 수 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이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엔 정말 다르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막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새 처음에 결심은 점점 흐릿해지고 익숙한 그 감정에 휘둘려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작심삼일로 무너졌던 기억, 누구나 살면서 정말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 쉽게 변하지 못하는 걸까요?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 능력을 깨우지 못하고 그저 그런 하루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토니 로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변화는 오래 걸리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믿는 걸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 아니 수없이 의지력을 총동원해 변화를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 끝은 늘 실패였다. 그 실패의 기억은 뇌리에 강하게 각인된다. 그래서 변화는 힘들다는 인식, 시간이 오래 걸린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심지어 도전 자체가 무모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맹점이 있다. 우리는 변화의 원리, 즉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의지의 문제라고 믿는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지력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작동하는 전략, 검증된 방법,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무리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자극적인 문장을 되뇌인다 해도 당신의 삶은 전략에 따른 행동이 없는 한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를 가로막는 두 번째 벽은 바로 신념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라는 사람 자체가 막 큰 변화를 일으키고 그럴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은 겉으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의식 깊숙이 박힌 자기 제한적 믿음에 가깝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즉각적인 변화를 경계하도록 학습되어 왔다. 그렇게 쉽게 바뀔 거라면 왜 다들 안 바뀌겠어. 그렇게 다 성공하고 다 부자 됐겠지. 이런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빠른 변화는 오히려 비정상적이라 여겨진다. 마치 진짜 변화는 천천히 어렵게 고통스럽게 일어나야만 정당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건화된 신념에 의해 변화 자체를 차단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한다. 그는 오랜 시간 고민했고 마음도 이미 정리됐다. 이제 사직서만 내면 된다. 그런데 막상 아침이 되자 손이 떨리고 가슴이 막 답답해진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현실적인 불안 때문일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지금 그만두는 건 무책임한 일인데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는 게 미덕 아닌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결정을 하다니. 이런 사회적 규범과 기준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회사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그만두는 순간 경솔하다, 참을성이 없다는 사회의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가치와 감정보다 타인이 정해놓은 그 기준과 그 타이밍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는 변화의 문 앞까지 갔지만 그 문을 스스로 닫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결정이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낸 조건화된 틀 안에서 반응하고 있을 때가 많다. 하지만 나는 전 세계를 돌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30분 안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샀다. 나는 젊었고 급진적이었고 건방지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엔 나의 확신과 사명이 담겨 있었다.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그것이 나의 미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독자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본 뒤 기억이 떠올랐다. 아, 뉴욕에서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도와드린 분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냈다. 당신은 실패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너무 당황했고 충격을 받았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도왔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에게 실패자라고 말한 것이다. 당신의 도움으로 2년 반 동안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모금 피우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고 지금은 하루 4갑을 피우고 있어요. 그는 나를 원망했고 변화가 지속되지 못한 책임을 나에게 돌렸다.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사람들의 삶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준다거나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날 이후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단 한 번의 입력으로, 단 한 번의 자극으로 삶이 완전히 고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의 원리를 다시 정의했다. 변화는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조건화다. 이 개념이 완전히 내 안에 자리 잡은 건 아내가 부른 피아노 조율사 덕분이었다. 그는 말했다. 오늘 완벽하게 조율을 끝냈지만 다음 주에도 다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은 조율해야 해요. 왜냐하면 줄이 처음엔 완벽하게 조율이 돼도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원하는 소리를 지속하려면 반복해서 조여줘야 하거든요. 그렇다. 변화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가 핵심인 것이다. 인간의 감정, 행동, 신념도 마찬가지다. 단 한 번의 인사이트로 삶이 바뀌는 일은 없다. 우리는 매일, 매주, 매달 자기 자신을 조율해야 한다. 그 조율이 반복될 때 비로소 변화는 당신의 것이 된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다면
진짜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은 단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조건화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평생 지속되는 변화의 유일한 길이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조건화란 무엇일까? 이제부터는 그 방법을 알아보자. 당신의 모든 행동은 놀랍게도 단 두 가지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고통과 기쁨. 당신은 이 두 감정에 끌려 살아간다. 그리고 이 두 감정은 언제든지 당신의 행동을 바꾸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으로 움직인다. 진짜 변화는 복잡한 이론이나 긴 시간을 거쳐야만 가능한 게 아니다. 고통과 기쁨의 연상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같은 상황이라도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변화는 고통이 될 수도 해방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을 바꾸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바로 신경연상회로 조건화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간단하다. 지속적인 노력이나 의지력 없이도 당신의 신경계를 다음과 같이 재조건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행동, 습관, 목표에는 기쁨을 연상시키고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 감정, 패턴엔 고통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신경계는 늘 반응하고 있다. 무언가를 보고 어떤 감정을 자동으로 떠올리는 것도 과거의 경험에 따라 형성된 감정 연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감정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결국 변화란 감정과 행동의 그 연결을 재설계하는 과정인 셈이다. 누구나 삶에서 바꾸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둘째, 그 감정에 따라 반복하는 행동. 예를 들어 어릴 적 학대나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그 과거의 기억에 묶여 여전히 고통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 과식, 음주, 흡연, 마약처럼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고통을 피하고자 잘못된 전략을 택했다는 것.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해로운 행동에는 기쁨을, 건강한 습관에는 고통을 연상하고 있다. 이 연상을 바꾸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속되기 어렵다.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믿음의 전환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장 변화할 수 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나 시스템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다. 변화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문제가 한순간에 생겨났다면 해결책도 한순간에 생겨날 수 있다. 당신의 삶 역시 결정적인 변화는 늘 한순간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순간이 왜 지금이 될 수 없단 말인가? 사람들은 변화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준비는 변화를 미루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행동은 결단 뒤에 오지 않는다. 행동이 결단을 만든다.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가져야 할 두 번째 믿음은 이것이다. 내 인생의 변화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이 믿음은 세 가지 확신으로 나뉜다. 1.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절박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살을 좀 빼야 돼. 미루는 습관을 고쳐야 돼. 관계를 개선해야 돼. 하지만 이런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진짜 변화는 나는 지금 무조건 변해야 한다. 이런 절박감에서 시작된다. 변화는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2. 내가 바꾼다는 책임의식. 삶이 바뀌길 바라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변화를 스스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하지만 변화의 원천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그러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타인을 탓하며 핑계를 만들게 된다. 3.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책임감을 느껴도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변화는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 믿음 없는 행동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심 속에 시작된 결심은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변화를 위해 전문가나 코치,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건 정말 현명한 일이다. 그들은 당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들은 당신을 바꿀 수 없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당신뿐이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지켜봤다. 그때마다 의문이 들었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변하고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도 변하지 못할까? 놀라운 사실은 형편없는 상담사와 만나도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했음에도 아무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우리의 신경계가 감정에 부여한 그 연결고리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전략도 소용없다. 하지만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고통은 피해야 할 행동에 기쁨은 원하는 변화에 연결만 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변화할 수 있다. 헨리 데이빗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이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당신의 뇌는 어떤 인공지능,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뇌는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변화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정말 그렇다. 필요한 건 단지 약간의 산소, 소량의 포도당이라는 연료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뇌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뇌는 초당 최대 300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 안에는 약 280억 개의 뉴런이 있고 각각의 뉴런은 1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수준과 맞먹는다. 그리고 이 뉴런들은 10만 마일, 약 16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신경섬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무려 지구 둘레의 4배가 넘는 거리다. 게다가 뉴런 하나가 신호를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0.02초. 눈을 깜빡이는 시간보다 10배나 빠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한 슈퍼컴퓨터 수준의 뇌를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통과 한계 속에 머물러 있을까? 왜 계획했던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왜 결심한 일을 자꾸만 미루고, 왜 기회 앞에서도 움츠러드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다. 뇌는 무한하지만 당신이 그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패턴은 이미 당신의 뇌 안에 자동화된 회로로 저장되어 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반복된 행동은 무의식적인 연상을 통해 강력한 반응 회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회로가 한번 만들어지면 의식적으로 아무리 바꾸려 해도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뇌는 익숙한 감정과 행동을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변화보다 유지를 선택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에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결국 이 뇌라는 슈퍼컴퓨터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렇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위해 설계된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 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채 방치한다면 그 뇌는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려 들 것이다.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반복되는 생각, 어느 순간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반응,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습관들. 이 모든 건 당신이 만든 게 아니다. 그저 훈련되지 않은 당신의 뇌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의 뇌를 다시 훈련하라. 이제는 더 이상 무의식이 당신을 끌고 다니게 내버려 두지 마라. 조종석에 당신이 앉아야 한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뇌에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뇌를 설계할 것인가. 뇌의 작용을 연구하는 신경생물학과 논리적 구조와 회로를 다루는 컴퓨터 과학,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분야의 통합은 신경과학이라는 혁신적인 세계를 열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마치 수십억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것처럼 뇌의 신경 경로를 따라 실시간으로 이동하며 생각, 기억, 감정, 선택을 형성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당신이 갑자기 어린 시절 맡았던 비 오는 날의 소나무 향기를 떠올리고 좋아했던 뮤지컬의 멜로디가 어느 순간 귓가를 스치고 아기 손에 포동포동한 그 촉감을 생생히 기억해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감정이 풍부해서가 아니다. 바로 이 복잡하고 정교한 신경 연상 시스템이 그 경험을 뇌 속의 회로처럼 저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연결은 기쁨과 고통의 순간마다 뇌 속에 점점 더 굵고 깊게 각인된다. 예를 들어 뜨거운 불에 손을 댔을 때의 고통은 다음엔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해준다. 실패의 두려움과 연결된 감정은 시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연결된 경험은 말문을 닫게 만든다. 그렇다. 뇌는 기억하지 않는다. 뇌는 연결할 뿐이다. 당신이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처음 경험했을 때 뇌는 신경가닥 하나를 조심스럽게 연결한다. 그리고 그 행동이나 감정을 반복할수록 그 신경 연결은 점점 더 강해지고 굵어지며 더 빠르게 작동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초고속 신경도로라고 부른다. 감정의 신호가 그 도로를 따라 순식간에 움직이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화가 날 때마다 소리를 지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폭식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괜히 정리를 시작하는 것도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굳어진 뇌의 길 위에 그저 서 있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반복적인 행동을 탓하며 스스로를 게으르다, 의지가 약하다고 자책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당신의 뇌 속엔 그 행동을 자동으로 유도하는 굵직한 회로가 존재한다. 그리고 뇌는 그 회로를 안전하고 익숙한 경로라고 착각할 뿐이다. 그래서 뇌는 변화보다 반복을 선택하고 성장보다 유지를 선택하고 도전보다 회피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담배를 끊은 사람이 계속해서 흡연 욕구를 느끼거나 쉽게 다시 필 수 있게 되는 건 그가 과거에 형성한 감정과 행동이 여전히 신경 경로에 그대로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한 감정과 행동을 통해 그 신경 경로를 강화해 왔다. 자주 분노를 느끼면 분노 반응 회로가 강화된다. 자주 미루면 미루기 반응 회로가 활성화된다. 자주 좌절하면 자포자기 회로가 굵어진다. 절망스러운가? 하지만 희망은 있다. 이 신경 회로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온 특정 감정이나 행동 패턴이 있다면 이제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 길을 다시는 걷지 않는다고 결단해야 한다. 그러면 그 신경 연결은 서서히 약해지고 위축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처럼 풀로 덮여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 연결이 약해지는 만큼 당신의 삶을 무겁게 만들던 감정과 행동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단,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중 연결, 이것이 당신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성공 직전에 모든 걸 스스로 망칠까? 왜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는 걸까? 그 이유는 뇌 속에 기쁨과 고통이 동시에 연결된 회로, 즉 이중회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돈이다. 사람들은 더 큰 자유, 안정감, 성장, 기회, 영향력을 얻기 위해 돈을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탐욕, 죄책감과 같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함께 품고 있는 경우가 있다. 결국 뇌는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받게 된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하지만 그건 위험하다. 나는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돈과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 연상을 모두 적어보게 한다. 그 결과는 항상 비슷하다.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가 더 많거나 더 강하다. 당신이 만약 돈에 대한 10가지 긍정적인 연상을 떠올렸어도 단 하나의 강력한 부정적 연상이 있다면 그 하나가 당신의 재정적 성공을 가로막을 수 있다. 뇌는 마치 저울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저울이 감정의 강도를 기준으로 무게를 잰다는 점이다.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든 항상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행동 자체를 멈출 것이다. 고통을 피하려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고 그 상태가 길어지면 학습된 무기력에 갇히게 된다. 그때부터 당신은 덜 아픈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덜 아픈 선택은 대개 더 나쁜 결과를 불러온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감정의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당신의 뇌에 원하는 행동과 기쁨을 연결하고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 행동엔 확실한 고통을 연결해야 하며
지금까지 자동으로 튀어나온 반응들은 의도적으로 끊어내고 새로운 트리거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것이 재조건화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이제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의 감정은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당신의 행동은 어떤 회로를 따라 자동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연결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가? 아니면 당신의 자신감과 일상,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재는 바로 그 감정의 회로가 만든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미래의 당신 또한 지금부터 설계하는 회로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성과를 만들고 싶다면, 더 이상 같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길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감정의 회로를 다시 설계하라. 의식적으로 멈추고 의도적으로 바꾸고 단호하게 연결을 끊고 다시 잇는 것, 이것이 진짜 변화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라. 당신은 당신 인생의 진짜 설계자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테이였습니다.